얼마 전 한 웹사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밝힌 PGH-2000 자주포의 문제점이라는 한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독일의 자주포 PGH-2000을 네덜란드에게 지원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줄로만 알았던 PGH-2000이 점차 문제점을 드러내며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PGH-2000 백문을 17억 유로의 발주를 이미 진행해 독일 국방부에게 판매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자주포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제 판매를 무르지도 못하는 실정에 심히 당황스러운 기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독일의 장비 성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이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수입된 한국의 K9 전차의 활약상을 주목하고 나서며 우크라이나에게는 한국 자주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분석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독일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던 폴란드의 결정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면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자 우크라이나가 뒷목을 잡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위산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잇따라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업체 무기가 세계 최고 군사 강국 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고 성능도 나무랄 데 없는 데다 무기 수입 국가와의 민간 산업 협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7월 폴란드와 5조 원 규모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카이는 폴란드에 3조 9천억 원 규모 국산경 전투기 FA-50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도 폴란드와 10조 원 규모 K2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해 업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화디펜스, 카이, 현대로템 등 이른바 국내 방산 3총사가 폴란드 군수시장에서 거머쥔 금액이 무려 19조 원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죠. 이에 질세라 LIG 넥스원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2조 6천억 원 규모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1001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연초부터 한국 방산업체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사실 한국 방산 제품은 미국 방산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국토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의 성능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모든 종류 무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 미국 동맹국들이 미 방산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됐죠. 한 예로 에이브럼스 전차의 대당 가격은 110억 원, F-35는 대당 970억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포대당 1조 원, 미사일 한 발당 80억 원 수준이며 하이마스는 50억 원, 미사일은 한 발당 2억 원대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 방산업체 주력 제품 가격은 K9 자주포 40억 원, K2 전차 80억 원, FA-50은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견되는 한국산 방공 미사일 천궁이는 미사일 한 발당 15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포대 가격도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마스와 견줄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하나천무는 대당 30억 원이며 미사일 가격은 자세한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방산 제품보단 훨씬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군수 수입국이 한국 방산 제품을 구입하면 이른바 최고의 가성비로 국토 수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한화디펜스 K9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갖춘 자주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K9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무려 69%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K9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K9A2 개발을 앞두고 있다며 K9 자주포 최신 업그레이드 모델인 K9A2는 포탄과 장약이 100% 자동 장전되는 자동화 기능을 갖춰 전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무기 성능이 우수하고 가성비 있는 우리 방산 제품은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분위기이죠. 한편 이러한 한국산 무기 성능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이를 주목하고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에 백문의 PGH-2000을 주문했으며
지난 7월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PGH-2000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고사양 자주포를 그것도 100문이나 들여올 수 있다면야 못할 게 없어 보였죠. PGH-2000은 자동 장전기와 강화된 포신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단 9초 만에 3발의 포탄을 빠르게 발사하거나 2분 동안 약 20발을 사격할 수 있고 장시간 사격 시 분당 8발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은 MRSI 공격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가변 강도 장약으로 최대 5발에서 6발을 연속으로 발사하여 적이 엄폐하기 전에 초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장사정으로 더 많은 표적에 공격을 가하는 한편 적의 반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PGH-2000은 일반 DM-121 포탄을 사용하여 최대 사거리가 22마일이지만 더 고각의 베이스 블리드 포탄을 사용하면 29마일, DM-702A1 로켓 지원탄을 사용하면 35에서 42마일까지 사격할 수 있었죠. 심지어 PGH-2000의 장갑은 정교한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용접된 강철 장갑은 러시아 자주포의 152mm 포탄 파편과 14.5mm 기관총 탄환을 격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꺼웠는데요. 탑승원을 박격포 및 집속 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추가 상단 장갑을 장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자랑거리 중 하나였죠. 이에 여러 장점이 존재한 PGH-2000 100문의 판매 가격은 17억 유로, 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여태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장비 가격 합계인 6억 유로를 훨씬 초과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100문의 자주포를 전부 공급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게서 받은 PGH-2000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에 6월에 인도된 7문 중 일부에서 러시아 상대로 집중적 포격을 실시한 이후 자주포에서 오류 메시지가 떴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PGH-2000은 이미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장비 성능 문제뿐만 아니라 독일의 100문의 자주포 발주가 우크라이나의 현 전황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반면 우리 한국은 발주만 들어온다면 1년 안에 108대의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히게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했던 한국의 방산 기술은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었죠. PGH-2000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제 K9 대비 가격차만큼의 압도적 성능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K9A2 사양보다 떨어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한국산 방산 장비들의 성능이 크게 좋아진 점과 냉전 해체 이후 약화된 유럽 각국의 방산 개발 능력과 제조 능력의 약화에 따라 폴란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이점 혹은 강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한화디펜스가 얼마 전 창원 공장에서 고반응 화포 장치를 전격 공개해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곧 본격 개발에 착수될 구경 155mm 국산 자주포 K9A2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K9A2는 사격할 표적의 좌표 등 제원만 주어지면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고르는 기술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주포와 비교하면 엄청난 기능이죠. 또한 새로 개발된 단위 장약은 충격 등에 둔감해 폭발 사고도 적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반응 화포 체계는 한화디펜스가 2016년부터 개발해 지난해 8월 통합 성능 시험 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의 진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자주포 시장을 독차지하며 미국 등 선진국들을 제치고 방산 무기 수출의 1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